나처럼 진짜 내란까지 갈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근데 어느 누구도 내란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거죠. 왜? 우리가 내란을 할 이유가 없잖아. 국회에서 진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는 탄핵을 어마어마하게 남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군을 동원하는 것은 소총에 총알이 없으면 사실 그건 군이도 아니지, 비무장이잖아요. 비무장. 그렇잖아요. 그죠? 예? 살다 코스피 5,000위원회는 처음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하얀 미소님처럼 여러분들 5,000포인트가 진짜 6개월 만에 올라간 건 아시죠? 5,000포인트가 경기는 그렇게 안 좋다 그러고 소상공인은 먹고 살기 힘들고 저녁 7시만 되면 다 주인이 삼겹살 먹어요. 주인이 자기가 사놓고 주인이 먹어. 그런 지금 세상에 주식만 5,000포인트를 올렸어. 근데 5,000포인트 위원회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저도. 왜? 언론에도 안 나온 거예요. 그 5,000포인트 위원회에는 누가 있어요? 김남국이가 있더라고. 김남국이가 비트코인 한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실토한 게 있네. 자기가 주식을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엔 옵션까지 담갔다가 풋 옵션에 들어가서 쫄딱 망했다.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 밑에서 주가 5,000포인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금 다 내놔. 기금 얘기 엄청 잘 알더라고요. 울산에서 그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군인연금, 기초연금, 그 연금을 다 조사한 거지. 다 조사해서 투자해. 그리고 너네 위원회들 매일매일 1조씩 올려. 1,000조면 얼마야. 근데 결국 오늘 국민연금에서 대책회의를 또 했다네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거는 진짜고 남이 말하면 다 가짜뉴스래. 아니 대놓고 가짜뉴스래. 에? 정말 열받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오늘 100명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벌써 94명이 오셨는데, 이 시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딱 눌러주시고, 또 뭐 알람 설정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는 잘 못하겠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전파가 돼서 저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111명이 떴어. 역시 알고리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지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이 오시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정원님, 참참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한 얘기 있죠. 국민연금이 250조 이상이 수익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식이 아무리 올라가도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 이제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1,600원까지 얘기했잖아요. 주식이 1,600원까지 갈 거라고. 아예 대놓고 그만큼 한도를 만들어준 거야. 1,600원도 가도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그 즈음에 환율 얘기 어마어마하게 해댔잖아요. 이 양반들. 그거 다 알죠? 그렇게 설레발 쳐는 사람들이 저들이 정권 잡으니까 서민들 정책 돈 20만원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론엔 맨날 적폐청산, 내란청산, 판사 이진관이는 아예 그냥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안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대. 아예. 응? 내가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총알을 다 줬겠지. 정말 열받네. 저 목사님 아니요. 저 목사님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정년퇴직을 1년 남긴 축복받은 대한민국에서 60살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극히 한 1% 될 것 같아요. 직장인 중에. 저는 그래서 정년퇴직 1년 남아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 2월 달에는 2027년 2월 달에는 제가 참참님한테 찾아가고 하얀 미소님한테도 찾아가고 또 하늘정원님한테도 찾아가고 사랑해님한테도 찾아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아주 맛있는 커피와 아이스크림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휘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년퇴직이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는 정년퇴직 안 할 거야 그래도 시간에 거역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살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시간에 얽매이고 시간을 내 걸로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간에 순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제발 5년만 하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5년만 대통령하고 나가서 5년 후에는 재판 받아야 될 거니 어차피 5년 뒤에는 분명히 재판 받아야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주사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5년 하고 나가면 감옥에 갈 것 같은데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4년 연임제 가지고 거기에 또 대통령 또 해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5년 후에는 감옥에 가야 되는 거 뭐 민주당 믿는 사람도 아마 그건 알걸? 5년 후에 나오면 제대를 하면 퇴임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당연히 해이죠. 우리 5207님 당연히 해이죠. 당연히.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제가 정년퇴직이 되면 자유롭잖아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새벽 6시에 아침밥 먹을 일 없어서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도 다니면서 또 여러 분야에 좀 넓히면서 그래서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그걸로도 세상 살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서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5207님처럼 정년퇴직 후에도 이런 방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바로 정년퇴직하고 나자마자 나 유튜브 해야지 하고 바로 카메라 들이대면 하늘정원님이 있습니까? 사랑해님이 있습니까? 참참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조금씩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먹방을 했습니다. 먹방. 저는 유튜브를 5년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이제 4년차 돼가요. 4년차가 돼가는데 먹방을 찍었습니다. 저 가평 계곡에 가서 라면도 먹고 산에 가서 빈대떡도 해먹고 했는데 구독자가 없네. 쯔양을 제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도 좀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안 올라가. 도대체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갑자기 저는 감사원장 탄핵한다는 뉴스를 보고 감사원장을 왜 탄핵하지?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해야 할 이유가 저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나, 아파트를 부당 당첨을 했나, 아니면 자식이 결혼했는데 위장 이혼을 시켜놓고 로또 아파트를 당첨됐나? 난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한남동에 개수영장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특이사항이 없어 그래가지고 탄핵해. 그래서 탄핵한 것 같아. 여러분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던 국무위원,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각 벼슬 깨나 하는 사람들 탄핵하는 거 보셨잖아요. 탄핵 이유는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탄핵은 한 건 아는데 탄핵한 이유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는 분들이야 저하고 같은 생각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5207님 이렇게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무죄로 믿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내란 혐의는 무죄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란 혐의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무죄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내란 행위까지 갈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 안 했고 김용현 장관도 생각 안 했고 이상민 장관도 생각 안 했고 왜? 사람을 해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진짜 체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불법 행위한 사람이 진짜 언론에 나온 게 2명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불법 행위한 사람은 누구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더니 국회로 담 넘어서 몰래 들어간, 담 넘어간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담 넘어 들어간 건 몰래 들어간 거잖아요. 문이 잠겨서 넘어갔습니까? 문이 못해서 어떻게 넘어갔어요? 우원식하고 현직 대통령은 담 넘어서 몰래 들어갔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돈 하마님은 즉시 퇴출하겠습니다. 제가. 돈 하마님은 영원히 퇴출.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돈 하마는 뭐 돈이나 찾으러 다녀. 돈이나. 왜 그래 진짜. 우리 5207님 전광훈 목사님 어떻게 보시냐. 제가 광화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탄핵 시위 말고 탄핵하면 안 된다는 시위, 그때가 아마 언제 꽤 됐죠. 그때 2018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문재인 전 때니까. 그때 그 광화문에 가장 많은 300만 명이 모였다는 그 뉴스가 있어요. 가장 많이 모였던 10월 3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광화문을 가기 시작했고, 그때 광화문을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갔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3월 1일 날인가 아마 그때 갔을 것 같아요. 작년 3월 1일 날. 그래서 제가 광화문도 갔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 와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뭐 진짜 하느님이, 또 윤석열 대통령도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하느님이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고, 그 광화문에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를 올리는 건 들었는데 돈 아마 바로 퇴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방송을 하니 민주주의 맞구나. 조은성님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든가. 우리 128명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그 이진관 판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잘 몰라요. 저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변호사 있어요. 키 조그마하고 안경 낀 사람. 그 2명한테 누구십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인데요. 지금부터 말하면 감치합니다. 좀 뭐 얘기 좀 하면 안 돼. 감치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그 표정이 떠는 모습이에요. 제 눈에는. 근데 이하상 변호사 감치됐습니까? 아직도 감치 안 됐어. 왜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구치소까지 갔다가 감치하려고 했더니 주민번호 없네? 주민번호는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적사항을 다 확인한 후에 구속을 시키는 거지, 인적사항도 모르는 개 한 마리 들여다가 구속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소도 주민등록번호가 1년 번호는 있어요, 소는. 근데 개는 주민등록번호 없어요. 그럼 개를 이겐지 저겐지 어떻게 알아? 안경 낀 사람 얘기하고. 그게 결국에는 감치를 못했는데, 그 이진관 판사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판결을 지가 쥐고 있었더만. 그리고 판결을 질질 밀고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니까 재판을 중지를 하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대통령님.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국가에 50년 동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도 일했고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럴 인물인데 죄에 요만큼도 안 줬어. 죄에. 아니 죄 감수하는데 요만큼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형량에 아무것도 영향이 없었어. 또 고령자야. 70이 넘으면 거기도 형량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헌대는 얘기가 뭐요? 전두환보다 더 나쁘고 광주 사태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아니 이진관이가 뭐 신입니까? 아니 법에는 그 백대현이는 얘기했잖아요. 초범이고 재발의 우려가 없고 해서 죄를 봐줬잖아요. 10년을. 백대현은. 근데 이진관은 좌파에서 한 번이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진관 판사는 말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백대현 판사는 백대현 판사 뭐 주겠지. 왜? 백대현 판사는 징역만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였어. 구속만 유지시켜주면 그게 다 역할을 하는 거였어. 근데 이진관 판사는 그게 아니더라고. 아주 이건 뭐 오래전부터 대전 반갑습니다. 오늘 또 157명이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게 알람 그런 거 한 번씩 딱 해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은희님 고맙습니다. 우리 곽은희님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허구한 날 본인은 가짜뉴스래. 이 사람도 가짜뉴스, 저 사람도. 어떤 기자가 왜 퇴직연금 가지고 주가에 부양하는데 넣습니까?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가짜뉴스요?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 게 다 100점입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뭐 하는 얘기가 다 100점이 맞아요? 이재명이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말이면 다 그게 뭐예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형님과 살아오면서 그 과정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과정은 싹 지어놓고 그 기간 동안 공장에 가서 노동자 역할하면서 거기서 뭐 어떤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싫은 소리 하니까 식판을 집어던지고 하고 또 어느 여자가 흉을 보니까 거기서 막 뭐 어떤 소리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모님은 퇴출하겠습니다. 모모님은 뭐 우리 모모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 모모님 없어도 되지 뭘. 그렇잖아요. 오늘 179명씩이나 왔는데 우리 진쓰리님은 입이 뿌뚤하신 게 거짓말 잘하시겠네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어내서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으니까 우리 참참님이야 잘 알겠지만 저는 1987년도에 수도방위 사령부 방포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리랑곡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엄군 얘기하고 있죠. 계엄군 저는 소총에 총구에 칼 꽂고 갔습니다. 칼 꽂고 광화문 담당이었습니다. 계엄군으로 출동하려고 2박 3일 동안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어디 면회도 나가지 않고 휴가도 못 나가고. 근데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습니다. 6.29 선언을 해서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계엄군 자체. 군대에서 실제로 출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근데 노태우가 5년짜리 직선제 대통령제를 국민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제 내가 대통령 되겠는데 가택연금 다 풀어주니까 대학생들이 싹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나와서 대통령 출마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노태우가 됐어요. 노태우가. 그래서 제가 계엄군을 잘 알고요. 그리고 계엄군에 있을 때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 중에 55 경비대 있었던 거 아시죠? 55 경비대. 군에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인도 있어요. 그게 55 경비대대입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지금 다시 청와대 갔지만 그 55 경비대가 한남동까지 같이 지켜줬습니다. 55 경비대대는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북한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확실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검에도 불려갔다 왔습니다. 특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특검에 갔더니, 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책상 위에 다리를 구두,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다리를 딱 끄고 담배를 딱 피우고 있더라고요. 특검 사무실에 갔더니, 근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검사가 거만하게 책상 위에 다리 딱 올리고 담배 피는 모습. 제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집에 와서 그 얘기했더니 하는 말, 당신은 영화만 보고 살았냐? 어떻게 검사가 그러냐? 진짜입니다. 그 검사가 누구였냐면 저는 우병우라는 사람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오래됐죠. 뭐냐면 주가 조작했던 이용호 게이트 사건, 그 회사를 다녔거든요. 벌써 26년 전이네. 아이고, 오래됐어. 2000년도 IMF 지나고 2000년도에 주가 조작했던 삼해인더스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제 수첩을 빼갔어요. 노상원 수첩 빼가듯이 제 다이어리 수첩을 빼갔는데 안 돌려주더라고, 특검에서. 그 결국엔 다 갖다 버리고 회장은 구속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왜? 회장님 면회를 갈 정도면 그래도 회사에 뭐 중요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면회도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은 내란이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 하고 시행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취지가 이거. 내란은 아니다 이거. 내란 자체는 성립이 아니다 이거지. 내란은. 그러니까 내란은 아니라고 할까봐 내란 특별재판소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는 아니다, 이거는 내란으로 볼 수 없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을 동원하면서 뭐 국무회의가 적절하지 않았느냐, 뭐 너무 방어를 하지 않았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집행유예 정도 줄 수 있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없어지면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나머지 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생각하고 했으면 진짜 목숨 걸고 나라를 뺏고 장기 집권하려고 했으면 총에 실탄을 들고 가 있어야 되겠지, 상식적으로라면. 근데 야, 이거는 겁박을 주는 거니까. 와, 296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럴 때 그래, 이 사람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 후원을 하고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 입회할 수 있도록 뭐 아유, 우리 하얀 미소님, 아유, 280명 290명, 오늘 300명 찍을 것 같습니다. 오늘 300명. 제가 100명 얘기했는데 300명 찍었어. 야, 300명 찍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아유, 이제 댓글을 한 번씩 봐드리겠습니다. 아유, 김영희님,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곽상도님도 오시고, 아우, 많은 분들이 오셨네.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명. 그래서 이상민 장관 그 재판하는 거 한번 보셔요. 이상민 장관이 최후 변론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급포출을 해서 2024년 12월 3일 날 대통령실에 가서 거기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들었는데 어찌 내가 내란 종사자냐, 내가 거기에 무엇을 관여했냐, 당신들이 나를 몰아놓는 거지 내가 그게 왜 내란이냐. 맞아요.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뭘 공모했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날 불러서.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무죄 난 거 아시죠? 저기 구속 안 시켰잖아요. 그때 판사가 어느 판사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판사가 2시간 동안 무슨 내란을 모의했겠습니까? 2시간 동안 내란 모의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내란 모의입니까? 그래서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그건 맞는 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안 했다는 거지. 왜? 지금 이사단이라고 별다른 사람들이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사람들 빼고는 누가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어찌해서 이렇게 내란몰이가 됐는지 그 원인은 뭐예요? 탄핵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을 남발한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묻지를 않아. 저는 일반 백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을 20번 이상이나 하고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왜 170명이 넘었거든. 거기다가 국민의 조국이가 붙여서 조국당 하면 190이 넘거든. 거기다가 이준석이 꼬시고 진짜 압력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에 뿌락치들이 있으면 200명이 되거든. 200명만 됐으면 대통령이 똥을 안 쌌다고 해서 탄핵을 시켜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똥을 안 싸냐? 똥을 하루에 한 번씩 싸야 되는 똥을 안 쌌다고 탄핵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 탄핵이 중요해. 그게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다수당의 횡포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거대 야당이 당시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저 사람들이 도저히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나는 저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계엄령이었잖아요. 그쵸? 한가발이 원흉이었어요. 한가발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한가발이 탄핵에 찬성만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 안 됐으면 그냥 여기서 잘 끝나는 거였어요. 왜? 계엄 해지됐잖아요. 계엄 다 해지됐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했고 해제 의결했고 대통령도 해제했고 왜? 정상적으로 계엄은 해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내란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란이란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는 참 궁금해. 진짜 궁금해. 저는 누가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내란몰이로 가가지고 결국엔 한동훈이 안철수 패거리들 다 한 10명만 눈물을 머금으면서 꼬셔가지고 탄핵을 2번째 됐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죠. 계속 부결해야 되는데 누구요? 콧구멍 딱지, 코딱지 파준 사람, 박창대라는 사람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박창대는 그 사람이 일주일마다 탄핵을 하겠습니다. 탄핵을 신청하겠습니다.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했나요? 백대현 판사가 얘기했나?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를 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발의를 해서 또 탄핵을 시키는 게 적법하다. 또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아마 이진관 판사가 그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열받는 거지. 토끼님 또 뭔 말이 한 거요? 토끼님 정신 차리시. 아니 왜 이렇게 나보고 정신 차리래? 내가 정신 안 차렸나?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주식 부양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래 위원회가 한 거야? 나는 안 했어. 내가 대통령이지. 내가 주가 5천 특별위원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올리라고 그랬어? 근거 갖고 와. 사실은 배우 아니에요? 배우. 여러분 성남시장이 성남에 있는 땅을 허가내주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 나는 관계없어.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퇴직연금, 국민연금 내가 직접 한 거 아니니까 다 거기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하는 거다. 나는 모른다. 또 그렇게 발뺌하는 겁니까? 주가 5,000포인트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단군 일에 4천억 수익은 내가 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장동 사건을 내가 설계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도 죄가 없고, 5천 코스피 5천 올라간다고 얘기해놓고 코스천 5천 올라가고 부작용이 생기면 나는 어떤 해당이 없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진짜 이해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유, 저녁 식사하고 오셨구나. 아유, 우리 하늘정원님, 아유,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지금의 잘못된 상황. 형 때문에 다 망했어. 액션. 왜 다 망했어요? 왜 다 망했어요? 왜 다 망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사면을 시켜주고 무죄를 줘서 풀어주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 못합니까?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요. 진짜. 아유, 우리 한우성님, 이민을 왜 가요? 이민을. 제가 이민을 왜 갑니까?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에서. 에? 왜 갑니까? 이민을. N3님, 윤반스 사형 집행은 언제 하냐고요? N반스가 어디 있습니까? N반스가 말을 좀 가려서 하셔. 에? 근데 우리 액션 가면님, 형 때문에 다 망했다는 얘기가 뭐죠? 어떤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정년퇴직이 다가오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안 줘요. 여러분, 국민연금 60이 됐는데 안 준대, 국민연금을. 근데 그러면 국민연금은 주식에 엄청 많이 담가져 있는데 수익이 250조가 났대. 근데 삼성의 대주주인지 둘째 주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네 개인 상속해 내겠다고 2조나 팔아 제꼈어. 그 사람들은 실제로 현금화한 거야. 2조를 5만원짜리로 찾았나 은행 거래로 찾았나 모르겠어. 2조를 팔았대요. 2조. 어휴, 돈 많이 벌었죠. 왜? 4만전자가 13만원 14만에 팔았다니까 완전히 꽁꼬로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거 아니야. 누가 그 2조를 공짜로 받게 해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아주 미워하고 삼성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올리니까 올릴 게 뭐 있어요? 삼성밖에 더 있어? 현대자동차하고.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이가 답례를 했네요. 대통령님, 우리 삼성 사상 최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 주식은 더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20만원 가요. 20만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20, 30년 전에 금값이 한 돈에 6만원, 7만원 했어요. 근데 지금 금 한 돈에 1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니까, 야,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이 지금 뭐 6개월 만에 5,000포인트 갔는데, 아니 뭐 6개월 만에 다시 10,000포인트 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20,000포인트 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주식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포인트 가는 건 좋은데, 뭐든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 올라갈 때 맨 턱걸이에서 산 서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턱걸이에 산 사람들이 서민이니까 그 서민들이 물리는 순간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망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정성남 성남 사쇼? 김윤관님? 김윤관님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히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감되시면, 저는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권을 이렇게 때려잡고 이렇게 못살게 그러고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감히,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내 복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뭐 적폐청산해서 사형 선고해주세요, 사형 판결해주세요, 사형 선고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한 이후로
근 30년을 넘게 사형을 안 한,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로, 사형 제도가 없어진 나라로 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파렴치범들이 많고 내란 세력이 있어서 사형을 부활하겠습니다 하고도 남은 사람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보감 선생이 죄 없이 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듯이 현재의 내란을 일으킨 저 사람들, 저 무리들은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사형을 집결하겠다니, 집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던 사람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합니까? 아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좋아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본 21600은 뭐죠? 뭔지 모르겠네. 2335님, 사형은 개가 웃고 갈 판결입니다. 맞아요. 저도 사형은 아니라고 봐요. 사형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예? 작것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진짜. 예? 가을 감염님은 뭐라고 쓴 거야, 도대체. 예? 지랄도 모르네. 아유, 진짜 웃기네. 예? 송황규님은 뭐라고 써? 이런 무시. 아니, 저기 좌파인 분들은 저기 그 김어준 방송에 가고 이하늘이도 방송하더라고요. 이하늘. 거기 가서 방송하는데 구경하세요. 거기 가면 이름도 안 불러줘. 예? 그런 데 가서 봐야지. 아우, 정말. 예? 김윤관님, 현직 대통령과 이재선 공인회계사 형님과 대화하는 건 들어보셨나요? 좌것들이 오늘 좀 한가한가 봐요. 많이 한가한가 봐요, 많이. 근데 오늘 뉴스 중에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승인 내지는 구두 연락 내지는 어떤 어그리가 된 상태에서 조국 대표하고 합당하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의 독단에 의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한테 합당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요 싸움 잘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국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국한테. 조국, 당신은 왜 국민한테 물어본다 그랬냐? 조국, 당신은 조국당의 당원은 17만 명밖에 안 되던데, 아유, 우리 당원 17만 명한테 물어보고 합당할지 아닐지 맞춰보겠습니다 해야지 왜 국민들한테 물어봐? 국민이 저기 조국혁신단 당원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당원은 17만 명밖에 안 돼. 조국당은 전라도 쪽 사람들밖에 안 돼. 그런데 왜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또 뭐 국회의원 저들끼리 무슨 대책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진짜 날라리 국회의원이라는 거. 왜? 조국당이 표줘서 비례대표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을 정청래가 다 끌어들이자. 근데 정청래 조국이 합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김어준이가 합치고, 김어준이가 정청래 좋아한다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시민이라는 사람,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요즘. 뭐 옛날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뭐를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대통령직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험담 하다가 한 방 터뜨려서 민주당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열이 돼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빡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 이재명파하고 합쳐서 50명만 탈당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50명 탈당해 나오고 조국혁신당 나가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정청래의 당 합치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파면 바로 되는 거예요, 탄핵이. 왜? 200명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현주가 거기서 뭐 정청래 대표가 이 뭐 혼자 교감도 없이 지 혼자 했다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하고 정청래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실 정청래가 3년 전에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 보니까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어때요? 아우 난 꼴도 보기 싫어. 보기도 싫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당에 분란만 돼.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다 놓고 정 대표님 진짜 찐명입니까? 진명입니까? 그러니까 답을 예 저는 찐청입니다. 뭐야 당신 찐청이야? 그 뭐 청와대맨이야? 다음엔 청와대 오겠다는 얘기야? 뭐야? 그 농담이 진담 같은 그것 때문에 아마 왜 정청래라는 사람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싫다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다고.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좋다. 그 얘기 뭐 사탕 발림 얘기 아니겠어요? 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를 날리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왜 김병기가 왜 강퇴됐을까? 그리고 김선우는 왜 그 언론에 그게 나와가지고 강퇴가 됐을까? 과연 이 시나리오는 곧 드러날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강선우가 장관까지 추대하겠다고 하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까지 시키려고 했던 여자를 뇌물 혐의로 지금 곤경에 처해놨잖아요. 야, 그거 보면 뭔가가 물밑에서 정치적인 게임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인데 뭘 안 갖고 있겠습니까? 무슨 자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과연 이 여당이 깨지면 또 김어준이 안 밀어주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더불어 조민당 청래가 가자. 그러니까 그 정청래는 대놓고 싫다고 나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나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뭐 거짓말이 아니니까. 근데 과연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하나하나 모아내면 또 김병기 이 사람이 또 뭘 모르겠습니까? 뭘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와해돼서 민주당이 깨지면서 정청래가 자기 반명 그 다음에 문재인 패거리 그런 패거리들이 아마 50에서 70명만 빼나가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아우 2335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명 확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국민들 앞에서 뭐 장관들 그 다음에 뭐 청장 등을 불러다 놓고 질책하는 거 그게 뭐냐면 포퓰리스트 정책이잖아요. 서민들한테 아무것도 권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조직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저도 기업에서 부장이에요. 제가 부장으로 가면 경비 아저씨들이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식당 아주머니들도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뭐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대리도 인사하고 차장도 인사하고 전 부장이니까 그것도 권력이에요. 저도 권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권력 어느 조직에서 감투를 쓰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막 질책하고 그것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리버리 하니까 야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아주 역효과입니다. 뭘로 보면 되냐면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돼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40살 먹은 사람들이 80 먹은 사람들이 종이 쓰고 있잖아요. 80 먹은 노인네가 김정은한테 받아 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연세 계신 분 다 알 거예요. 인생은 나이가 많아봐야 많이 아는 거지. 대부분 80 된 사람이 그런 얘기해. 너 내 나이만큼 살아봤어? 너는 내 나이만큼 못 살아봤으니까 나는 경험으로 살지만 너는 내 나이까지 안 살았기 때문에 너는 경험을 만들어 놓은 책을 보고 미리 그 책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야, 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노하우가 다 경험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야? 40살 된 놈이 80살 먹은 사람한테 저 받아 적으라 이거야. 그게 할 겁니까 그게? 물론 그 조직의 부하 직원이면 뭐 따르는 거는 맞겠죠. 따르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홍장원 같은 사람도 있고 김병주 같은 사람, 곽종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곽종군 같은 사람도. 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란 정부에서 시민이 하도 데모를 많이 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발포 명령을 했어요. 발포 명령. 군에다 발포 명령을 했는데 발포 명령에 항명을 했네. 나는 저 시민한테 총을 못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군대에다가 발포 명령을 했는데 항명을 했어. 근데 뉴스 나왔죠? 뉴스 봤죠? 그 발포 명령에 항명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 거 아니에요? 사형. 왜? 군대는 대통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예? 전쟁 중에는 항명하면 즉시 사살이 즉시 사살. 그 정도로 군인은 예? 국가의 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 일하는 게 아니라 군대 생활하는 건데. 맞아요. 2335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내란은 아니죠. 저도 내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무죄자가 얘기하는 게 내란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지. 내란이 무죄가 아니에요. 내란의 무죄라는 게 아니라 내란이 성립이 안 된다는 기준을 저는 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심 판결이 나고 2심 판결이 나고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서 내란으로 사형 집행을 해서 죽으면 그러면 글로 남는 거잖아요. 내란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사형으로 처형당해서 가루는 한강물에 뿌렸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역사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상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란 혐의는 없다 이거지. 아니 이석기는 내란 혐의로 기소했는데 내란 혐의는 무혐의잖아요. 무혐의.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가 나올까봐 이 민주당에서는 또 그 무죄를 또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2심에서 사형을 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3심에서 법관 또 26명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형을 확정짓는 아주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잖아요. 아, 열받는 거예요 진짜. 아, 정말 열받습니다. 열받아. 내란이면 역적이고 역모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구구 권력을 뺏어요. 8716님,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 맞지만 그 잘못된 행사를 한 것과 목적은 친위 쿠데타인 것이고 그래서 내란이라고 합니다. 판사입니까? 판사예요? 네? 판사입니까? 판사 아니잖아. 뭐 이진관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를 부흥을 시켜주고 또 기업이 잘 되게 하고 장사 잘 되게 하고 그런 정책을 써서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잘 살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미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대기업을 못 살게 굴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5% 있는 것을 24%로 법인세를 낮췄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법인세를 24%에서 25% 올렸단 말이에요. 뭐 부자, 뭐 감세, 민주당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그 포퓰리스트 행위한 거 있잖아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전라도 광주 가면요. 야,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서울 올라가서 다 우리 여기 잘 살게 해줄게. 올라갔는데 광주는 독립유공자가 그렇게 많다네. 근데 독립유공자는 까지도 않는데 야, 너네 독립유공자 하나씩 해줄게. 야, 광주 그 사태 때 뭐 관계 있는 거 있으면 다 리스트 갖고 와. 그래서 독립유공자 만들어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네. 근데 독립유공자인데도 누군지도 모른다네. 난 그런 제도가 어딨어.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는 발전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냥 다 똑같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광주를 떠난대잖아요. 뭐 중흥기업인가도 뭐 서울 사무소로 온다는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그쪽 사람들은 인제서 깨우치는 거지. 왜 여기 발전이 안 되냐? 국회의원들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서울 가서 다 휘저어 놓고 올게. 그래놓고 자기 사욕만 챙기고 돈만 뒤로 땡 챙기고. 아니 강선우는 문간방에 아파트 문간방이 어디 있어? 야 표현도 아파트에 문간방이래. 한참나 아파트 문간방에 쇼핑백이 3개월 동안 그냥 있었대. 근데 그 안에 돈이 1억이 들어있었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진짜 그런 뉴스를 우리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선량한 국민들은 그걸 다 믿어. 아우, 아파트에 문간방에 쇼핑백이 2kg나 되는 1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3개월 동안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어요. 아유, 제가 환타를 안 먹어서 헛소리 하는 것 같아. 이제 깨우치면 늦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아담과 이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참 현명한 게 하나 있어. 아담과 이브 생각에 창피함을 누리고 남을 비판하는 성격으로 이재선 형님하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둘이 그렇게 싸웠어. 왜? 사자의 세계를 보니까 사자 새끼가 5마리가 나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왕따를 시켜요. 그럼 굶어 죽어 그 한 마리. 또 4마리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 중에 한 마리 또 도태돼. 결국에는 한두 마리가 한 배에서 태어나서 그 용맹함이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 꼴 같아. 그러니까 난 그 선물로 받은 그거를, 그것도 아파트 문간방에 아파트에 문간방이 어디 있어요? 난 아파트에 문간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저는. 제가 환타를 며칠 안 먹었더니 아, 맞아요. 8716님, 사필 규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아요. 그거 누가 얘기 많이 했습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말 누가 많이 했습니까? 맨날 법원에 가면서 떠들어댄 사람 있잖아요. 단식하면서 법원에 쩔뚝쩔뚝 쇼맨십 하고 가고, 와 오바도 단추를 잘못 껴서 가고 막. 아이고 난 그 사람 싫어. 아우 한타 아주 시원합니다. 우리 하늘정원님께서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8716님, 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정의 헌법에 나와요. 읽어보면. 아 술을, 예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는 이유가, 제가 술을 못 먹는 이유가, 사실 제가 2년 3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먹방을 하면서 막걸리를 5병씩 먹었어요. 5병씩 주말에 막걸리 뭐 종류마다 사갖고, 뭐 서울 막걸리, 지평 막걸리, 가평 잔 막걸리, 뭐
뭐 이 지역에 있는 막걸리 5개 사갖고 와서 그 5개를 먹는 먹방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산속에 유튜브 지인이 놀러 오셨어. 찾아오셨어.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양주를 사오셨어요. 그 다음에 회하고. 근데 그때 술을 산에서 먹으면요 술이 안 채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날. 그래서 술에 먹고 술에 체해버렸어요 제가. 원래 술을 먹으면 취해야 되잖아요. 술에 취한 맛으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먹고 체해버렸어 제가. 그래가지고 술에 체하는 바람에 3일 동안 아주 그냥 술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꽃감을 먹었는데 꽃감에 체해가지고 꽃감이 이제 배에 꽉 차가지고 고생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꽃감만 보면 먹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도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그래서 못 먹어요. 아예 한 방울도 입에 못 대요. 지금 아예 안 먹습니다. 그리고 술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담배는 제가 담배를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애들 한 30명은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 끊은 지가 한 17년 됐거든요. 17년? 17년 됐죠. 17년.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해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우리 보수가 극우의 프레임에 갇힌 순간 보수는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저는 합리적 보수입니다. 저는 합리적 보수고요. 윤 대통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요번에 그 내란 혐의로 뭐 사형이 구형이 되든 선고가 되든 뭐 무기징역이 선고가 만약에 된다면 항소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다그치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왜냐하면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면 아마 2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 사형을 집행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한 대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야인 시절에 야당 시절에 뭐 했습니까? 저 최상목이 누굽니까? 누구라도 체포해야 됩니다. 국민 모두 체포해야 됩니다 하는 진짜 서슬퍼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시켰는데 왜 말들 안 들어? 내가 선출직 권력의 최고인데. 아니, 선출직 권력의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자였는데 전임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조봉암을 사형시킨 거에 그 억울해한 그 발언도 했잖아요. 1960년대에 1958년도인가요? 이승만 대통령 밑에 농림부 장관 있던 사람을,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1심에서 5년 줬는데 2심에서 사형을 줬습니다. 1심에 5년 주니까 이승만이 야 5년이 뭐야, 저 죄가 엄청 큰데, 그러니까 바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바로 3심에서 사형 확정해서 한 달 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였대요.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960년도인가 1958년도에. 근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면 4년 플러스 4년을 만약에 하는 거 징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아도 국민 저항을 하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이죠. 왜 무서워지냐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과거에 받던 재판이 있잖아요. 그 재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재판 뭐 무효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권력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파워가 없어지는데 죄가 1년짜리 2년 줄 거 아닙니까? 괘씸해서라도. 네? 그리고 오랫동안 묵혔으니까 이자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5년짜리 10년 될 거고. 대장동 사건, 북한 대북 송금 사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북 송금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영교가 감옥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누구를 포함시켜서 쌍방울과 연결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말하세요. 이화영.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이 사람 2명을 놓으면 죄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3년으로. 누구를 엮으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자, 제자, 명점. 그렇군요.
그 사람들을 엮어 넣어야 쌍방울이 되는 겁니까? 결론은 대북 송금을 엮어 넣으려고 이 두 사람을 넣었군요. 그러면 결론은 이 두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네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빨리 4심제를 열어. 빨리 4심제를 부활시켜서 이화영 4심제에서 무죄를 줘야 대북 송금 사건이 4심제에서 무죄가 돼야 끝난 거 아니에요? 무죄 주니까. 그래서 4심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4심제 대통령 되자마자 4심제 주어가지고 이화영이 대북 송금 아예 없었다. 나는 협박에 의해서 응? 거기 합류한 거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판사들이 개판사들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음. 하다 못해서 오늘 유튜브 보니 개딸들이 청래도 내란범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개딸들이 정청래도 이제 내란범으로 몰아요. 결국에 이제 정청래도 누가 이기느냐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개딸들을 이렇게 봐요. 개딸들 하면 저는 뭔가 했더니 이름은 뭐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정말 반지하단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궁금하지만 이 세력, 조종하는 세력들이 사람이 아닌 어떤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서버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유튜브도 기계가 막 20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그분은 안 왔었어요. 정청래 응원,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 사형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개딸들이 이제 정청래를 내란범으로 몰아요? 아유, 참, 가지가지 하는 거죠, 세상이. 그쵸?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시간 17분이 됐네요. 9시 46분이 됐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은 제가 어디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늘정원님, 우리 하얀미소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많은 분이 오셨는데,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20분인데,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기 권한 밖의 계엄을 발동했고, 그 증거는 온 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이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불법 계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극우밖에 없어요. 말 잘했어요. 우리 8716님. 불법 계엄은 좋다 이거야. 불법 계엄은. 근데 불법 계엄이든 뭐든 불법 계엄이든 국회와 해제 그런 의견들이 다 있었잖아요. 계엄을 불법을 했든 뭐 했든. 근데 내란 행위라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내란 행위하고 불법 계엄하고 그걸 같이 보면 안 돼요. 불법을 했으니까 내란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일 가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가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가보고 되도록이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나타나겠습니다. 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나타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해님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의 낙단이란 영화 봐라.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력한 건지. 그렇죠. 하늘정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정말 좌파를 모르고 정말 공산주의를 모르고 사회주의를 모르고 주체사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요. 진짜 주체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이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공평하게 사는 세상 아니에요? 이재용이도 아스팔트 위에서 플라스틱 의자 안고 있으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삼성 이재용한테 꽂혀가지고 주식 그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저의 시간은 카운트다운 5, 4,
맞아요, 맞아. 참.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이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 북한에서 쳐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백기 들고 있어서 북한식 조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계엄령 선포했는데 내란이야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명분이 있어요? 북한에 쳐들어왔는데 그게 진짜 계엄을 해야 되는 건지 군인들이 알아? 다 사전 쳐다보고 책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총알이 뺑뺑뺑뺑 맞아 죽으면 바로 치는 겁니다. 에? 어찌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걸 항명을 하고 명령이 안 따르고 그냥 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뚜껑 퇴출 좀 시켜주세요. 한 뚜껑은 가야 되는데 아씨 한 뚜껑 한 뚜껑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 뚜껑은 이제 물 건너 한 뚜껑은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따까리 하다가 그게 그냥 어떻게 대표시켜줬더니 그냥 그 주변에서 꼬드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맙습니다. 8716님 고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버리고 가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왜 버리고 가는 겁니까? 뭐 버리고 가야 된다? 아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보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표본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저 좌파를 척결하지 않는 한 자유대한민국이 미래는 없다. 바로 공산화된다. 그리고 국민 생산 총생산이 $10,0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먹고 살 거 안 하잖아요. 그 걱정하지 마. 내 주식 올려갖고 돈 나눠줄게. 고맙습니다.